이번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정부 부채 증가였어요. 왜 정부 부채가 증가해서 한 단계 내렸는지 뒤에서 좀 알아보면, 일단 무디스가 뭐냐고 했을 때 신용평가사입니다. 신용평가사. 이 좀 뭐냐면 미국에 너네가 얼마나 신용도가 높은지 알려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S&P랑 무디스랑 피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AAA에서 AA로 내린 지가 좀 됐어요. 그 AAA가 뭐냐? 이거는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그냥 미국은 무적이다 하면 AA 주는 거고, 살짝 디폴트나 약간 조금 문제가 그래도 조금 생길 것 같으면 AA를 줍니다. 근데 이번에 무디스에서 AAA에서 AA1로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 AA1이나 AA 플러스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거의 두 개랑 똑같다는 얘기죠, 등급이. 근데 이 등급을 다르게 나누는 그냥 얘네들 정책이에요. 무디스는 그냥 나는 다른 등급으로 나눌 거야 해서 이제 AA 1등급인데 둘이 똑같은 등급이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개가 AAA에서 이제 AA 플러스를 할게요. AA 플러스로 내리는 게 통합이 된 게 5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무디스가 그때 내렸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좀 더 정확히 알아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정치적 불확실성, 이 관세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버핏이 이랬어요. 야, 관세를 이게 올리는 게 지금 맞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랑 지금 교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관세를 올리니까 오히려 미국의 신뢰도가 내려가더라. 그리고 지위도 내려가고, 미국에 대한 그런 악담이 좀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니까 미국에 대해서 신용도를 높이 줄 수 있을까 하고, 애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CEO인데 애가 이제 나갔죠. 그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아니 떨어져 나간 게 은퇴하셨죠. 은퇴하시고 이제 그런 명언을 남기고 나가셔서 이제 은행주 다 팔고 하니까 좀 그랬어요. 그랬고 이제 세금 감면 정책을 재연장한다. 트럼프가 이번에, 야, 우리는 세금을 내릴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세금을 올려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좀 이제 뭔가를 쌓아놔야 되는데 그냥 이걸 더 안 걷겠다 이거죠,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베센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무디스 대주주가 버핏이다 라고 해서 봤더니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13% 들고 있어요, 무디스를. 그러니까 여기에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은퇴를 할 때 이제 무역경제 해롭다 이게 디스도 하고 하니까 좀 약간 사이가 좀 벌어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건 큰 건 아닌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무디스의 대주주 입장에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조금 있어요. 세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센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디스 신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디스가 평가를 내리는 말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무디스가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S&P랑 이제 피치가 먼저 내렸었죠. 그래서 S&P가 처음에 내렸을 때는 AAA에서 이제 AA로 내려간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색다른 거야. 딱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최강에서 약간 조금 나빠지겠네 해가지고 나스닥이 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게 좀 면역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과거부터 무디스가 살짝 미국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약간 내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언지를 과거부터 주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 그래서 좀 약간 덤덤한 수준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장기 국채는 왜 자꾸 오르냐? 너네 그 내린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이 부채이자가 1조래요. 1조 정도 되는데,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너네 같으면 이걸 사겠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국채라는 거는 인기가 많을수록 이게 이자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판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은 매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랑 이제 베센트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미국이 위험하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금을 감면하고 민간주도 성장을 해서 미국을 더 성장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원론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 정부 주도의 성장과 이 민간 주도의 성장은 좀 달라요. 이 정부 주도는 정부가 이제 빚을 내고 뭘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민간 주도는 이 정부가 문제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뭐야? 미국은 엄청 지금 강한 상태예요. 스트롱한데 지금 정부가 부채가 많은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정부 부채가 제일 많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주도 성장을 하고 정부의 부채는 이제 알아서 갚겠다. 그걸 어떻게 갚겠냐? 방위비랑 관세로 갚겠다.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해소를 하려면 수출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국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중국에다 판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과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있죠.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 원래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미국이 딱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입단을 하고 우리는 제조국으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생산해서 팔겠다. 왜냐면 과거에서 너네한테 너무 우리가 좋게 봐줘가지고 우리가 맨날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났는데 무역 적자가 났는데 이걸 해소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돈이 없는 거야. 다. 우리는 그진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중국도 유럽도 다 돈 풀고 있죠. 돈 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미국에다가 돈을 주고 이제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제 수출도 활발해지고 이제 민간주도 성장이 가능하더라.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살짝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얘기지만 유토피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토피아다. 그거는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명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월도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할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얘가 뭘 만들어주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을 내리면서 이제 저는 유가를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몰라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저는 유가를 내리면서 애가 인플레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파월 입장에서 애가 자꾸 관세를 얘기도 안 하고 무슨 200% 때리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관세가 오르면 인플레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고요. 그 사이가 지금 되게 이 세계관이 트럼프 측을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아니라는 지지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세는 계속 실현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살짝 조금 다듬어 주면서 무역 협상을 해결하고 이 제조국을 실현하고 수출 경제가 되면은 무역 적자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GDP는 상승하고 이제 AI 시대 때 생산성 향상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트럼프랑 베센트고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버핏처럼 이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국가나 아니면은 뭐 다른 대체 자산을 조금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